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귀인을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알아차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물들지 않도록 멀리 하느냐는 나의 인생의 좋은 운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잡아주지요. 사람이라면 좋은 운을 타기도 하고 나쁜 운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힘들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이 할 사람과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나에게 무례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운으로 향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귀인을 알아차리는 신호와 반드시 멀리해야 할 교활하고 무서운 사람을 알아채는 사람을 보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바꿔줄 귀인은 놓치지 않고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흔적이 나타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빠르게 알아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입니다. 먼저 귀인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귀한 사람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며 좋은 영향을 주어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인은 우리와 직접 만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꼭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안면이 없는데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줬다가 뺏는 것은 귀인이 아닙니다. 흔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귀인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귀중한 사람이기에 영향력을 널리 주는 사람과는 많이 다르지요. 대중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에게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잘 사귀어 둔다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복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이로운 관계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과 현인들의 말씀에 따르면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 공자님께서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 산천보다 더하고 그 마음을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하늘은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아침과 저녁이 구별되어 있으나 사람은 꾸미는 얼굴에 따라 변하고 또 감정 역시 잘 숨기기에 그렇다. 사람의 외모는 선하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여도 교활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겉은 아름다운 사람인 듯 하여도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겉은 너그러운 듯 하여도
속이 좁고 너무 성급한 사람이 많다. 공자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하는 것을 원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생각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집중력이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 많아지고 중년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을 많이들 하지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감정에 응어리가 생기고 힘이 들게 되는데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묵묵히 잘 들어주고 우리와 서로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귀인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만나기 앞서 내가 먼저 선입견을 없애고 각자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정 소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면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인생의 귀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둔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셨는데요.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과도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관용을 베풀기에 적당한 태도이고 오히려 좋은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인데 큰 행복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새해에는 항상 감사하며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기쁨을 불러올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무언가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깨달음을 나눠주는 사람이므로 인복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앞날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훌륭한 귀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며 성장에 대해서 항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항상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갈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나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태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과 도전 의지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지요.
오히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 위험이 닥쳐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나의 삶도 행운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겠지요. 삶에서 절대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운과 성공이 뒤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더라도 반성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운을 내 것으로 쥐어잡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올해에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료를 만난다면 서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한 해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협력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운 나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소리도 종종 듣는데요. 새해에는 인생의 새로운 동료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도전 정신을 가진 새로운 인연을 통해 서로가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공할 사람 옆에 있어야 그 열매의 달콤함을 같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복을 함께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만 보세요. 만약 이런 것이 보인다면 절대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운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사람을 보는 기술이라고도 하지요. 만약 이런 행동하는 사람과는 고민 없이 인연을 끊거나 서서히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잘해준다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줘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나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마주치다 보면 인생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하느라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변에 계속 두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악영향이 옵니다. 악운을 몰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대처하거나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상대를 만만하게 여겨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중요성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말 조심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기 때문이지요. 질투라는 것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 만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속으로 감추고만 있을 뿐 쉽사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무조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짚어주거나 해서 내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내 운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으로
유치원생같이 표현해내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잘 살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시기 질투하고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며 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하의 말을 뱉을 때도 기분 나쁘게 말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게 하지요. 만약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며 갑자기 따뜻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와 상대가 별 차이가 안 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잘 나가는 것이 보일 때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나를 좀 더 감추고 숨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운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은 이간질하고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위나 입장에 따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도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지어 그런 태도를 나쁘다고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사람을 대하는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말해 강약약강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을 말하거나 순식간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가볍게 보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지요. 인간관계를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나의 손해와 득실로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과 결정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자신 중심의 사고방식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만 좋으면 좋다라며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배려가 중요한 것임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합니다.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숨 쉬듯이 거짓을 말하여 이간질을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서 대화를 나눌 때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다는 식인데요.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연하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결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나눌 때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숨기거나 모든 것을 전하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간질시켜서 사이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사람을 마냥 믿고 있다면 배신당할 확률이 높으니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나의 좋은 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처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 보며 사람의 본질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종종 어떤 경우를 보면 배신자여도
첫인상은 매우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넓혀 사귀면서 사람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다면 표면상으로 보이는 성격에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만약 주위에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배신할 사람일 경우가 높은데요. 만약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이미 신호를 알아차렸음에도 멀리 하지 않았다가 배신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이런 사람과 중요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정보의 진위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에 연결되지요. 이것은 남을 내가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운과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흔히 말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인데요. 타인이 이렇게 하면 불편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거나 그런 생각을 해도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떨어져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욱 무서운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지능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비굴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능과 공감 능력이 있으니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계산적이기보다는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말투에서도 교묘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시시때때로 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의 약점을 꺼내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약점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했다가는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알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하기 싫은 일을 교묘하게 남들에게 맡겨버리며 그것도 못해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에는 배려심이 있는 편이 아니겠지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상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은근히 타인을 조종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 중에 하나는 너무 급속도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친해지려고 해서 꺼림칙한 느낌이 직감적으로 든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하는 사람과는 고민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조언하시지요. 그러니 이런 태도들이 보인다면 절대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올 한해 인복과 재물복을 크게 만드는 쉬운 방법. 올해 이것이 반드시 보인다면 꼭 지키셔서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부유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이 다가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갖춰져야 좋은 운도 들어옵니다.
인복이든 재물복이든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지요. 이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운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나를 갈고 닦아 조건을 만들어 두어야 하지요. 천천히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거나 미소를 지어주는 것, 따뜻한 덕담 한마디를 더하고 평소에 작은 배려를 하는 것도 운을 더하고 복을 더하는 행동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운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인생이 놀랍도록 확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복을 만드는 얼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 철학에 따르면 좋은 운은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나쁜 운은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잘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와 같습니다. 미소 짓는 연습을 매일 해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금전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눈과 입을 주의하셔서 웃음꽃 피어나는 인상을 만들도록 웃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어딜 나가더라도 중요한 자리라면 반드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 옷차림이나 한다는 것은 내 운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도 무조건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옷을 제대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라는 것은 항상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지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해진 옷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구겨진 옷도 단정히 펴서 입어야 합니다. 상대를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은 옷을 택하여서 나를 소중히 하고 행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죽겠다는 소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지요. 그러나 소리를 밖으로 내뱉는 것은 내 운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말로 내뱉거나 사소한 댓글이어도 어떤 말을 내뱉느냐는 정말 중요하지요. 나쁘거나 타인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다 와가는 운도 내쫓아버리는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이 하고 싶다면 내 운을 내가 버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내심을 길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마음의 여유만은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운에는 좋은 운이 오기 앞서 나쁜 것들도 몰아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힘들수록 여유를 가지도록 하여 좋은 운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보세요. 돈이든 사람이든 사랑해야 원하는 그것이 찾아옵니다. 돈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한다면
나에게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떠나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맞습니다. 보통 모아서 소중하게 보관하거나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지요. 그러니 복을 받고 싶다면 나 먼저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것처럼 크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소중히 생각해서 대한다면 인복과 돈복도 점차 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큰 운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삶에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을 구분하여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 좋은 운과 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꼭 피해야 할 사람들이 주는 신호와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이 좋은 운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만사가 술술 풀리는 좋은 운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행운과 행복을 전하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